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보다 더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명성 대 자율성,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네, 지금 제주 4.3 평화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이사진들의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례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개정이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왜 이런 논란이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다. 좀 이런 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여서 오늘 좀 얘기를 할까 해요. 네,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좀 쉽고 좀 자세하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4.3 평화재단에 대한 도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이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고, 또 4.3 평화재단 이사진과 유족회는 또 반대의 입장입니다. 우선 이번 조례 개정이 논란이 되는 그 이유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제 가장 핵심은 인사 결정권이다. 인사 결정권 때문에 논란이 됐다 이건데요. 일단 기존에 지금 4.3 평화재단의 그 이사장 그리고 선임직 이사에 대한 인사 결정권은 이제 재단에서 갖고 있어요. 재단 이사회에서 그 좀 권한을 크게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오영훈 지사가 가져오는 방향으로 도지사가 가져오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이 된다. 이래서 좀 논란이 되는 거고 원래 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좀 성패, 조직의 어떤 성공과 실패 이거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사권이라는 거 무시 못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가장 큰 권력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주도가 내가 갖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재단 입장에서는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논란이 좀 커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3 평화재단과 유족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 조례안이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예요? 맞아요. 이제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11월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찬성 반대 요거를 이제 골라서 그 이유도 함께 기술해서 제주도에 제출하시면 돼요. 아, 네. 그럼 이 누구나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의견들이 모이고 나면 추후에 조례안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의견을 받으니까 그 내용대로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대 제가 그동안 제주도가 이제 의견 제출 받은 어떤 다른 사례들을 보면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받을 뿐. 네, 좀 그렇게 비춰지는 경향은 좀 있고요. 왜냐하면 또 오영훈 지사가 최근 밝힌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때 밝힌 내용을 보면 오영훈 지사 말하기를 4.3 평화재단이 출자 출연 기관인 만큼 다른 기관처럼 이사장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져오는 게 옳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출자 출연 기관이 제주도로부터 예산을 받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 예산 받아 쓸 거면 제주도가 그 임명권, 이사장 임명권, 이사진 임명권을 갖는 게 옳지 않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단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 해제, 그러니까 즉 제주도로부터의 독립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나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뭐 그런 게 미비해서 이런 게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도가 협조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게 일단 고희범 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이 최근 사퇴했죠. 이제 최근에 밝힌 내용들을 보면요. 4.3 평화재단이 4.3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니까 제주도에 한정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보는 게 아니고 국가 소속으로 봐야 된다. 좀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 그 재단의 어떤 성격을 해석해야 된다. 좀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실제로 재단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탄생을 했고 그리고 2016년에 4.3 특별법 개정이 한번 돼요. 그래서 원래는 국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도 받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실제로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단 입장에선 우리는 독립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실제로 또 전임 도정 때 독립하겠다고 제주도에 얘기했다고 해요.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제주도가 좀 이거를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현재 그대로 도 산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은 이제 수차례 독립을 원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이거 뭐 입장 조율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정말 합의점 찾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또 오영훈 지사가 밝힌 그 인터뷰 내용이 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4.3 평화재단이 출자 출연 기간이 안 된다면 그동안 재단에 투입했던 예산을 제주도에 되돌려줘야 하는 법률적인 자문도 받았다. 이런 법률 해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꿔 해석하면은 같은 말로 재단이 이제 원하는
원하는 것처럼 제주도로부터 독립을 한다면 그동안 재단이 받았던 예산들을 토해내야 된다. 그런 법률 해석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라서 상당히 좀 강경하게 지금 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칫 이게 좀 4.3의 정신이 좀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상황은 이제 김 기자는 재단이 공공기관인 만큼 제주도의 역량 아래 이 투명성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재단이 좀 더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게 자율성을 강화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두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게 양쪽 다 주장하는 게 사실 일정 부분 타당한 근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주도는 투명성 강화, 재단 쪽에서는 이게 자율성 강화 이런 입장이라서 사실 양쪽 다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양측 기관의 어떤 대립 이런 식으로 축소할 게 아니고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주변의 다른 요소들을 같이 살펴본다고요? 어떤 것들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던 게 이제 도 출자 출연 기간 같은 경우 자생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 문제가 계속 사실 거론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올해 초에 공개했던 제주 공공기관 조직진단 관리 방안 연구 용역 종합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보고서가 네.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도 출자 출연 기관의 평균 재정 지원액이 기관의 총 예산의 43.2%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나 국비 지원 없이는 거의 뭐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그 제주 사삼평화재단, 제주 문화예술재단 그리고 제주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세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삼평화재단은 국비 지자체 재정 지원액이 2022년도 기준으로 99%를 차지를 했으니까 이게 재정 자립도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문화예술재단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각각 99.6%, 93.6% 굉장히 재정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예. 문화예술재단 하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관명을 듣고 나니 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4.3 평화재단 역시 이제 특성상 자생력 강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긴 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은 어떻게 보면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돈을 그렇죠. 좀 먹는 예. 기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사삼평화재단도 애초에 사실은 국비 도비를 쏟아 부어야 되는 기관으로 탄생한 측면이 있기도 해서 근데 그렇다면 중요한 게 돈을 받아 쓰니까 이제 그만큼 잘 운영을 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문제다라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얘기해 주셨는데 100억 원짜리 건물을 육성기금으로 산다고 예. 하면서 이제 좀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사실 탄생부터 좀 잡음도 있었고 거기다가 뭐 그 공고를 좀 불공정하게 했다 뭐 이런 논란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나 의결 없이 승진을 시켰다 뭐 이런 논란들이 좀 불거졌는데 이렇게 좀 논란이 있으니까 사실은 돈 주는 게 아깝지 않냐 이런 도민 의견들이 좀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재단의 인사권을 제주도가 가져오려고 하는 근거는 이제 투명성 강화인데 또 재단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주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맞게 재단이 휘둘릴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상 인사권이 제주도지사에 있는 다른 기관을 살펴보니 이게 뭐 투명성 측면이 뭐 그렇게 주장할 만큼 크게 떳떳해 보이지도 않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왜냐하면 보시나요? 지금 네. 오영훈 지사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명권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제가 거론한 뭐 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진흥원 다 이사장 임명권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투명성이 강화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또 사실 그렇다라고 막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오영훈 지사의 어떤 논리가 좀 이게 맞는지는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공공기관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명성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렵긴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이런 논란이 좀 커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조례 개정이 이렇게
불거진 게 논란이 불거진 게 굉장히 갑작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기자들도 좀 갑작스럽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은 또 갑작스럽겠죠. 그래서 중간에 뭔가 공론화 과정, 논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좀 논란이 더 커진 거 아닌가 좀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김은혜 기자는 기관장 임명에서 기관의 투명성, 네, 자율성 좀 어디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공공기관은 무조건 투명성이거든요. 저 예.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오 지사가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이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좀 어떤 권력 다툼이나 예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뒤에 좀 숨은 배경들이 있어 보여서 좀 이번엔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대화를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긴 합니다. 예. 지금 뭐 4.3 유족회 측에서도 논평이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입장문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 모두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이 제주 도민의 아픈 역사 또 이 4.3의 정신이 정치적으로든 그 밖에 어떤 사유로든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야겠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